제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869만 7천원 증액된 709억 5,7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724만 5천원 감액된 1,574억 8,4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 총 3,67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9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정수급 환수 반납금으로 10만 5,34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조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해 8,7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운영비 감소로 2개 사업에 대해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부터 299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623억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관광과 소관,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 개설 공사 등 6억 400만 원이고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 레프트공원 확장 공사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도시계획 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1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336조 명시 2월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 사업 2억 원을 명시 2월 하고자 하며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23억 2천만 원을 명시 2월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서 9억 4,559만 6천 원 명시 2월 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서 47억 6,058만 9천 원을 명시 2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46억 7,635만 9천 원 감소한 116억 4,215만 7천 원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6.3%가 줄었으며 이는 아트센터 건립 및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종료에 따라 2개 사업의 세입 423억 7,093만 2천 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세입 감소 원인입니다. 나머지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0억 3,170만 5천 원 감소한 775억 2,2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49억 2,652만 4천 원 감액된 370억 2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개 사업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조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업은 강사 수당 및 홍보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래 평택문화원 운영비에 계상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류 후 신규 편성 처리되었습니다. 43조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8억 8,743만 6천 원 증액된 295억 9,0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조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용 12.3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으로 기편성된 6억의 예산이 존재하나 기편성된 시비가 없어 신규 편성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조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969만 4천 원 감액된 76억 7,8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한국문화소개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 사업인 군 네이버 프로그램의 경우 평택국제평화포럼 등 3개 사업에 총 6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5대5 매칭 사업인 한미친선 교류 협력의 경우 한미어울림 축제 등 11개 사업에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조 평택시 국제화 선도를 위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억 5,3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2억 1,356만 6천 원, 군 소음 보상 보조 인력 지원 국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국비 1억 25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국제교류 활동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 교류 사업에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타이난시와 타이중시에서 평택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 향후 양시 간 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7조 문화유산 관광가입니다. 문화유산 관광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142만 4천 원 증액된 98억 8,2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영이 궁합관 운영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3,800만 원, 한국 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팽성 생활사 박물관 운영 사업에 1억 4,917만 원, 내리 관광지 빛의 산책 480만 원, 내리 캠핑장 위탁 사업비 4억 6,8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2,22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1억 9,827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신규 사업비로 4,100만 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평택호 예술관 운영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에 관한 생생국가유산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7억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한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19개 사업으로 35억 7,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691만 1,000원 감액된 229억 6,0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사벌 레포트타운,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 등 9개 사업 총 36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78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44억 1,7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부터 79쪽 학교 체육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9개 사업에 15억 6,2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62억 1,5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81쪽부터 82쪽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등 8개 사업에 13억 580만 원을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4억 4,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조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10개 사업에 총 6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15억,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에 8억, 주택동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에 3억, 안성천 파크 골프장 조성 설계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사벌 레포트타운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 10억 9천만 원,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중 레포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3억 7,300만 원, 신안고, 안중고, 청옥중 3개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입니다. 소사벌 레포트타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18억 9,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벌 레포트타운 개선사업에 5,5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조 일반회계 계속비는 2025년 제3회 추경 계속비 제한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등 상정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시고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개를. 같이요, 같이. 네,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5년도 넉넉지 않은 그 재정 상황 속에서 나름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일부 좀 잠깐만요. 추경 따라와. 1,579억에서 1,574억으로 4억 1,700만 원 이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뭐 3회 추경은 이제 정리의 개념으로 이제 감액을 많이 감액 추경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제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제가 전에 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그 기회소득을 당초에 이제 편성할 때부터 우려의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이 수혜자 선정도 잘해야 될 것이고 일단 기왕 수혜자를 선정했으면 지속적인 소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 운영 상황이 약화됐을 때에 이렇게 지금 수혜자를 줄여서 이제 감액 편성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를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뭐 체육인 기회소득은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감액 편성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442명에서 345명, 97명을 줄였어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나 좀 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변경된 그 수혜 대상자는요. 네.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 적합한 대상자가 이제 345명이고요. 부족한 사람이 111명으로 해서 저희가 이 111명에 대한 그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년 선정을 하면 네네. 매년 자료 제출을 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맞습니다. 있으신 예. 분들은 예. 어느 때는 수혜자가 되고 어느 때는 수혜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도 정책이나 이게 이제 도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도의 이제 복지 예산으로 이제 하는 건데 도의 어떠한 재정 운영 사항이나 도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이렇게 아무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때는 수혜자로 선정을 해주고 어느 때는 수혜자로 선정을 안 한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렇죠? 네.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인 기회소득도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 재정 예산 상황을 핑계로 해서 317명의 그 기회소득 대상자 수혜자에서 253명, 64명을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수혜자가 되고 어느 때는 수혜자가 안 된다? 그것도 도 재정 운영 상황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착오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러니까 예측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0%가 감해서 했지만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104명 정도 신청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탈락되고 81명만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예측을 헤아려서 아마 충실히 아마 지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기초의회 의원이 우려했었던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준이만 못하다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추후에 이러한 안타까운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혜자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어느 때는 선정이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의견이 뭐 이렇게 무리한 의견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 놓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이윤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지금 111명은 대상자 기준에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에서는 253명으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 이제 같이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 59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출이 되고 집행률이 18%예요. 그건 체육인 기회소득 자료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네네네 예. 체육 네네 근데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는 예측을 좀 못한 건 그러니까 맞는 것 제가 같습니다. 이제 예. 질문하고자 한 거는 그 대상자를 빼고도 왜 18.6%의 만약에 집행률이 저조하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에 집행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81명 집행했습니다. 1명이요. 81명이면은 몇 명이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총 대상 중에? 현재 신청한 사람이요. 10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4명 중에 81명이 갔기 때문에 23명이 지금 현재 집행이 자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4명이 이제 그 신청 대상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고 23명 81명만 해당이 된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인 예. 건가요? 그럼 81명은 다 이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이해하고 건가요?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추이를 현재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100%는 다 안 됐다는 말씀인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은
그 안에 다 이걸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왜 신청을 이제 거의 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불이익을 대상자임에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 접수가 좀 덜하다 보니까는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 자격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접수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 대상은 좀 우리가 행정에서 연락을 해서 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6년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25년도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본 예산을 24년도 말에 세우고 편성하고 25년도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많았다. 계속 감추경에 뭐에 저희들이 정말 쥐어짰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여파가 이제 끝나진 않은 것 같고 26년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야 정말 지금 뭐 어렵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예산 편성에 대한 기조 지금 뭐 기획항만경제실이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뭐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전 부서가 일괄삭감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실링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이런 프로테이지 적용하는 감액을 진행했고 이게 맞는가라는 좀 예산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문화국제국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꼭 올려야 될 사업 예산들은 올라갔죠 당연히. 그런데 일반 축제 뭐 행사 예산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잘 챙겨서 상향시켜야 되는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좀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 편성은 거의 일괄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기업이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이거 예산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사업들 저희가 다 보아오고 뭐 예를 들면 뭐 현장도 가보고 업무 보고도 받고 결산도 해보고 해서 웬만한 사업 내용들은 많이 뭐 너무 많이 숙지가 돼 있고 해서 사정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해서 질타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 굴러가겠나 이거 사업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시민분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문을 좀 드려보면 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쪽에 보면은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있어요. 약간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본래 평택문화원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음.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별로.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원 예산을 보면 문화원 예산이 그래도 감액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뭐 이 시국에도 약간 뭐 증액될 건 증액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지금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했다 하면 그 안에서 지금 예산목이 변경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좀 덜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적절하다. 네네. 그러니 이렇게 나와서 네, 별도 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예, 예.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 문화원의 증액을 못 하니까 이 예산 이렇게 좀 별도로 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네네. 지금 해주시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죠? 네네. 제가 이 행사 접하면서 굉장히 좋다. 왜냐면 거기 문화의 날에 대상이 되는 소속된 분들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시청 대회실에서 하죠. 예, 그죠? 예. 굉장히 의미 있고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사를 하고 계신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본청 대회의실에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26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음향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거 문화의 날 행사 제가 볼 때 26년도에는 아트센터로 가지 않을까요? 대공연장은 아니어도 소공연장이나 아니면 로비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게 금액 작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음향 예산을 빼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산 진행할 때 내년도에 만약 아트센터로 가면 요 예산 총액에서 전용할 수 있는 걸 전용해서 그 안에서 좀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네. 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예, 예. 누가 봐도 시청 대회의실에 음향 장비 보충하고 모아서 할 일은 아니고 아트센터로 가게 되면 제가 딱 봐도 소공연장이나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예산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산출 내역이 그 안에서 그래서 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그 안에서 운영 잘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에 향토사 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6쪽 향토사 발간, 8쪽에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이렇게 저희가 서적을 발간하는 사실 지금의 역사서예요. 저희 이거 여기에 담긴 내용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50년, 100년 후에 저희 후손들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정설이라고 믿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당부드리고 드렸던 말씀이 이 책이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초선 의원이 되기 전에부터 시작됐던 사업들이에요. 한참 전부터.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됐을 때에도 그 전에 발행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책들 전체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전체 오류 수정하는 예산 한번 편성해서 그 안에 발생했을 만한 오류들을 좀 잡아내고 표기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 지명이나 이런 게 잘못됐거나 부전으로 이렇게 해서 구술된 내용들을 많이 또 저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혹시 오류가 발견된 부분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왜? 이 책은 앞으로 평택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이런 거는 역사서처럼 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오류를 수정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용역을 한번 다시 발주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그런 예산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1차 추경 때에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대 의회 의원이 됐을 때에 그 이전부터도 발행된 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구대 의회가 됐을 때, 구대 의원님들이 됐을 때는 좀 그 책들이 의원들 방에도 의회에도 좀 이렇게 잘 좀 제공이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런 당부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나 관련된 기관에 재고가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재고가 없으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문화원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25년도에 네. 이제 삼정 사실기 같은 책자는 네. 발간된 대로 즉시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아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를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예. 이제 저희 뭐 구대의회 뭐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잘 좀 정리해서 추경에 하고 해서 지금 발행된 책들 인쇄 다시 좀 필요한 책들은 해서, 왜냐면 이게 저희가 빠른 거 인구 30만 대에 발행된 책들이에요. 그게 지금 다 꽂혀 있잖아요. 오류 수정도 하고 지금 인구 65만이고 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유관기관들 뭐 이렇게 다 바뀌고 뭐 다 저희 시가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기관들 다 이렇게 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적들이 저희 평택 관련돼 있는 모든 유관기관들이나 여기 제공이 계속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좀 재고 관리를 좀 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만들어진 책부터 해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책들 오류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 해서 뭐 인쇄 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또 필요하면 인쇄를 해서 재고 관리 잘해서 유관기관들 그리고 저희 지금 도서관 작은 도서관부터 도서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도 보급 사업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좀 도서관이나 학교나 예. 이제 문화원에는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네. 공직자들도 구급 공직자 계속 들어오고 퇴직 계속 하고 나가는데 이 책을 지금 뭐 읍면동 25개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각 부서나 여기도 없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좀 흥미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서 공직자분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최근에 한 10년 들어온 공직자들은 못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하고 저희 뭐 의회야 뭐 그 이후에 좀 남으면 10대 의원님들 다음 때 의원님들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뭐 저희는 이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게 어떻겠는가. 65만이잖아요. 100만 내다보고 있는데 30만 대 나왔던 책들이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잖아요. 저희 지금. 네. 그래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17조 문화재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저희가 평소에 뭐 현장도 가고 뭐 많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 이 방송 밖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부터 해서 본부장님들 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크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16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네. 그 증액된 거는 뭐 아트센터를 만들고 뭐 인원 증가하고 뭐하고 하면서 쭉 뭐 다 합리적인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 문화재단이 경기도의 타 시군의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뭐 성남시나 화성시나 주변 시군과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뭐 얘기할 때 누가 어느 의원님이 물어보면 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문화재단의 예산 구조나 사업 구조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문화재단들과 이제 비슷하게 다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뭐 성남이나 저희들이 또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희를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계속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총액이 지금 30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민 저희 근거리 1시간 내에 있는 주변 도시들과 저희가 어쩌면 문화적 경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 평택으로 이사 온 분들이 평택 시민들이 야 평택의 문화 여건이 안 좋아. 맨날 성남 가요. 맨날 저 서울 강남 가요. 예술의 전당 가요. 이런 게 아니라 평택이 경쟁해서 야 평택이 그래도 우위야. 이 정도 나와야 정주 여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평택의 인구가 삼성 때문에 내려오고 캠퍼프리스 때문에 내려오고 쭉 내려오는 인구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뭐 경기도 상위권에서 내려옵니다. 위쪽에서.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보다 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저희보다 더 좋은 문화 여건 속에서 저희 평택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가 문화재단의 사업이 결국 예산 규모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과한 건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건지 이런 주변 도시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저희 18쪽, 19쪽에 보면 문화재단 일반 운영비 있어요. 이 일반 운영비들이 대부분 이제 일부 조금씩 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인원 증가에 따른 뭐 그 아트센터 개관하고 인원 증가하고 하면서 발생한 뭐 이렇게 증액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4쪽에 보면 평택형 메세나 사업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부자 로비 동판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네. 3만 원씩 93개, 279만 원. 어떤 기준으로 저희 이 기부자 이 동판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아, 저희가 이제 이 메세나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것은 이제 올해 기부금이 1억 9,500이어서 내년도에는 네, 목표액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부 지속적인 기부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서 네, 그 저희가 평택형 메세나 사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부자는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네, 금액은 이제 100만 원, 뭐 네.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부자의 이제 금액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제 예우 프로그램을 좀 예. 다르게 맞춤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잘 정해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 아트센터가 존재하는 한 이 기부자 동파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늘어나야 맞습니다. 되고 네네. 좋은 기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금액에 대한 뭐 차등을 둘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를 둘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네네. 좀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네, 대우를 받는다는 예우해드리는 뭐 이 문화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문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객석 명패 제작이 있어요. 네, 150개. 네. 이것도 기부자에 대한 어떤 그겁니까? 네네. 저희 객석에 이제 지금 아트센터하고 네. 남부 문예관 북부 서부 이렇게 대공연장에 네. 그 객석에 그분들 이름을 음. 그 명함 크기 정도로 이제 그 부착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들 잘 정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네. 좋은 아이디어고 기부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할 뭐 그냥 속된 말로 기부할 맛이 나야 뭐 기부를 하죠. 그러니까 시는 잘 예우해 드리는 것. 그 기부하신 걸로 또 우리 평택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는 것.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것. 거기에 이 기부동판 사업이나 객석 명패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은 방식으로 기부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기준하고 네.
뭐 아트센터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게 약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연구하셔서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떤 방식으로 할 알겠습니다. 건지. 저희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공식적인 기부 행위는 저희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28쪽에 안내원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있고 쭉 있어요. 뭐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복장을 여기 구입해 드리는 뭐 예산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복장 검은 복장 다 입고 이제 막 하얀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더니 다 잘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고 저희들이 이분들의 뭐 복장을 통제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이 뭐 손님으로 오시는 관객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예의인 것 같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문화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신발이 이제 검정 운동화 뭐 이런 검정 신발 잘 신었는데 밑에 밑창이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이게 옆에까지 하얗게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디테일까지 좀 잘 좀 챙겨 주십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 계시죠? 좀 챙겨 주세요. 좀 이 디테일에서 저희의 어떤 이 그레이드 올라가는 게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산 취득비 저희 30쪽에 보면 뭐 피아노 구입 예산 쪽에 있는데 저희 여쭤봤더니 스타인웨이 예. 그거는 피아노 이제 곧뭐 네, 곧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 근데 또 추가 구입 저희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될 대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근근히 저희 한 대 겨우 주문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자산 취득비에 올라간 건 그랜드 피아노랑 뭐 업라이트 피아노 뭐 이런 거 뭐 그 기본적인 피아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연습실 피아노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연용 저희 기존 한 대 주문한 거랑 맞춰서 예산 편성 빨리 해서 발주하고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네,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지금 그 그러니까 언제 추경에 이제 한 거는 이제 구매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스타인웨이 한 대 오고 오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는 바로 좀 적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저희 뭐 음향 관련되거나 뭐 이런 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거 하도 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예산 잘 편성해 주십시오. 잘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34쪽이 시립국악관악단 그 인건비 보면 34쪽입니다. 34쪽이고 연주단원 14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예정이네요. 네네. 보니까 중순 내년 중반에 네, 진행할 7월, 예정이고 네. 14명이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인 거예요? 정규직 전환은 이제 14명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6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신규 채용 6명 계획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은 6명 증원하면 시립국악단은 인원 증원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네네. 56명으로. 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그 기본급이 다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정규직이 되거나 뭐 네. 그 기간제나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예산 사항은 예산은 증액되는 게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신분이 음. 이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진행이 안 돼요? 호봉에 이제 그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음. 하는 것만 네네. 적용이 되고 네. 기간제 역시 똑같습니다. 기간제도 호봉이 아니라 이제 음. 인건비 상승 부분만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유통 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 있는데요. 집행률이 69%. 연말까지 뭐 마무리 100% 다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도 저희가 그 불법 게임을 압수해서 네네네. 지금도 이제 그 운송비가 네. 좀 여기에는 이제 그 계산이 안 돼 있는데요. 네. 예, 연말까지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불법 관련 유통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원활히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일반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 예산도 내년에 삭감이 됐어요. 일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집행률 여쭤본 이유가 69%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지금 올해도 지금 약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조금 일부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계도를 많이 해서 이제 완전 계도가 잘 된 건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이게 그러면 계도에 의지가 없는 건지 인력이 없는 건지 시간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가 어렵고 했을 때는 더 단속에 박차를 가해줘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그 이익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까지 감액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행률도 100% 다 차고 추경에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이제 불법 게임기 압수물 그 예산은요. 네, 저희가 이제 3개 권역을 그 본청에서 다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네. 권역별로 예산을 따로 세우기 때문에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희가 송출한출 예산 보겠습니다. 예, 단속 권한이 네. 이제 각각 있는데 네, 압수물 운송은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좀 권역별로 압수물에 대한 운송 비용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더 적극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그 게임하러 가셨다가 가산을 탕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보이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에요. 합창 페스티벌. 최근에 이 합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제가 네, 10월 참석을 했고 가서 이제 조금만 앉아 있다가 바빠서 가야겠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감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겁고 감동의 시간이었다. 즐거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예산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 음향 장비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이은하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평택시에서 아트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제일 좋은 공연장이라고 얘기하는 평택 남부 문예회관에서조차 공연을 하려면 음향 장비를 추가로 세팅해야 된다. 이거 너무 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년 전에 이은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도 수년 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추가 음향 장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세팅을 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남부, 북부, 서부에서 할 때마다 민방위 교육이 아닌 이상 웬만한 공연은 다 장비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스피커, 뭐 모니터 스피커부터 해서 뭐 시스템까지 다 들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 체계가 돼 있다 보니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에도 했고 수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좀 아트센터가 잘 진행이 됐으니 북부, 서부, 남부 문예회관에도 북부 문예회관은 제가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공간의 상황이 그러니. 근데 남부나 서부는 적어도
좀 완세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데 예산의 문제인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음향 장비 지원하는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사업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예술인 기회소득 뭐 이런 이야기, 기회소득 이야기 초반에 다른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 81쪽의 예술인 기회소득 특히 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금 집행률 보니까 많이 뭐 이렇게 받아가세요. 그렇죠? 네네.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지급하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술인 분들이 저희가 이제 리스트도 다 정리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평택시 예술에 좀 잘 접목될 수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게 이분들이 뭐 활동할 수 있게 잘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11시 됐군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저희 고덕에서 했던 축제예요. 마시멜롱 축제.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내년에 안 해요? 네, 네. 내년에 그 신규 사업으로 네. 그게 이제 신규 사업 편성 지향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내년에 삭감됐어요? 예. 당초에 예산은 올렸는데 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또 지향이 편성 지향으로. 아니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번에 이제 고덕동에서 하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최선재 의원님도 오셨고 저희 이제 참석해서 비 온 다음이라 막 질퍽거리지만 거기 참여한 가족들부터 해서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제가 볼 때 평택에서 뭐 이따가 제가 문화유산과 할 때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팽성의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이나 그리고 마시멜롱 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시민들 참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마시멜롱 축제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됐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어요. 근데 올해 했던 그 예산은요. 그 경기문화정원 박람회 예산으로 그렇게 일부랑 네. 재단의 사업비 일부랑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신규 사업이 되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참여도도 높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하는 축제고, 저희 축제 관련해서 이 평가단 운영하죠. 네. 보조 사업 이제 저희가 사업비 주는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시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네네. 하려고 했으나 좀 네. 재정 상황 때문에 안 네. 되고요. 저희가 이거, 추경 예산에 내년 추경 예산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 네. 사업이 이제 네. 추수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추경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마시멜로가 가을 추수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1차 추경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 고덕동 주민분들이 그때 이게 당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족 단위 참여도가. 근데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26년도에 그럼 어디서 하지? 이게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하지? 예산은 얼마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번 저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방금 이제 정의구 의원님께서도 그 마시멜론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또 김산수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 축제에 대해서도 이제 7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운 이제 예산이
편성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에는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떤 축제에 대한 그 시업 무엇인가라고 경제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할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시멜로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에서 가보니 좀 체험도 하고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의미 있는 축제는 되지 않을까. 저도 본 의원도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살림살이 편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곳은 신규는 자제하고 또 있는 것도 뭐 신령제도로서 많이 삭감이 됐지만 어떠한 것을 신규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축제나 이러한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전용으로 했을 때 그러한 반응이나 지속 가능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저도 현장에서의 마음을 가졌는데 또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추가로 그렇게 하는 걸 좀 감액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시멜롱 축제가 지금 2번째 개최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신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년 전에 했었고,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본 예산에 태우질 못해갖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뭐 가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아직도 신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산부에서는 이제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태우지 않았던 사업은 이제 신규로 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나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안착되어 가고 있는데 신규라는 그 이유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거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